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너 진짜 너가 공부 많이 한 거 맞아?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안구운동이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뇌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1시간만 해도 집중하면은 오히려 이게 남을 수 있어라는 걸 깨우쳐주고 방법을 바꾸게 도와주죠. 태도는 곧 습관이다. 육태한 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입시와 공부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신영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학생활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3개월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이게 네.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시니까 이 기간을 좀 해볼 수 있는 영어 만점 공부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가 성적이 안 나온 학생의 차이를 봤더니 방학 때 공부량이 엄청 차이가 났어요. 방학 때 그럼 뭐 해야 될까? 특히 영어쌤으로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한 거는 딱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영어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지금 중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등학교 수준의 어휘가 약하다 하면 내려가서부터 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능 관련된 어휘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최대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문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문장 구조를 모를 때 뭐 전문 용어로는 구문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또 문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기초가 부족하면은 채워야 됩니다. 이거 2개 왜 얘기했을까요? 실제 외고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가 1학년 때 하다가 영어가 안 되는 걸 깨달아요. 그럼 다시 결국 하는 게 2가지가 어휘하고 문법 혹은 구문이라 하는 이 2가지를 챙깁니다. 그래서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인데 국어 공부할 때 하는 방법인데요. 구조도를 그리는 게 있어요. 국어에서. 그러니까 개념을 놓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영어도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일단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한 거라서 구조도가 일단 키워드를 잡고 개념을 잡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쭉 풀어져 내려가니까 이거를 연습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서 이게 안 되면은 결국은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런 구조도를 그려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았으면 더 좋은 데 갔을까요? 네. 선생님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인터뷰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학생들을 인터뷰하시면서 이 공통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제가 오늘 막 숫자를 많이 얘기할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 네네네. 좋아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공부 감정이었어요. 이거 그냥 뭐 진부한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키워드가 관계거든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랑 관계가 안 좋거나 혹은 선생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꾸준하게 했고요. 2번째는 이제 공부 습관. 네, 공부 감정. 2번째는 공부 습관. 습관은 다른 말로 끈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수능 날까지 공부를 끝까지 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제가 봐왔던 10년 넘게 봐왔던 데이터로는 제가 볼 때는 10%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 의견이지만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수능 날까지 공부를 하는 습관이 안 되는 친구들이 이걸 못하는 거고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갑니다. 3번째는 문해력이에요. 이것도 뭐야? 또 문해력 너무 진부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이제 공부 문해력이라고 이제 일단 전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문해력이 다른 게 아니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은 한자지만 영어로는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리터러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 실제 아이들을 봤더니 초중등 때까지 책을 많이 읽었고 이 문해력이 있으니까 잘 읽고 이해하고 자기 의견까지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고등학교 가면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을 자기가 이해하고 풀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4번째는 바로 이제 공부 방법인데요. 정답은 없는데 해답은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면 아이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게 고등학교 3년 이내에 찾아지면은 그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아이들이 성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우등생들의 공통점이고 4가지가 이루어질 때 공부량이 많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성공을 하죠. 네.
티처스 혹시 보셨을까요? 네,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일타 강사님들이 그 공부법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효율적인 공부법, 성공적인 공부법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공부법을 지적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통점이 기계적인 암기식 공부법이 약간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책을 주고 싶은 건 이해하는 공부법.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쉬운 단어로 이걸 이해한 걸 소화시켜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저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고 그게 정말 해결책이 되는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에게도 각자 자기만의 공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 걸 따라 한다고 해도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등급 공부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우등생들의 다양한 방법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다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느냐? 아니거든요. 왜일까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중에 무언가 맞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좋으니까 어떤 친구는 7번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친구는 4번만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하대요. 대신 7번 공부하는 친구는 모르는 걸 줄여가면서 점점 이렇게 숫자를 점점 줄여가요. 근데 4번 보는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반복해서 봐요. 근데 이게 다르죠, 둘이.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혹은 10번을 봐도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해본다. 해본 후에 맞으면 차용해가지고 이걸 쓰면 되는 거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공부법을. 이렇게 하면 될까? 우등생들이 공통점은 있었어요. 그 우등생들의 공부법. 사실 우리가 오늘 듣고 싶은 것들일 걸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보면은 각자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의 공부법은 뭐가 특별했을까요? 꼭 해야 될 것들, 공통이었던 것들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1번, 플래너는 무조건 씁니다. 이게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무조건 씁니다. 왜냐면은 일단 내가 뭘 할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쓰면 안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1번 플래너고요. 2번은 이해하는 공부법의 과정인데 개념 노트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혹시 초소법 알고 계신가요? 들어봤죠? 초소법. 초소법? 네. 독서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일단 공부한 내용을 내 거로 바꿔서 요약하는 게 초소예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개념 노트인데 구조도를 제가 그리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어든 이건 사회든 과학이든 영어도 포함해서 개념 정리하고 그 근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마인드 매핑 하듯이 적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정리하는 거. 세 번째는 시험 보고 나서였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항상 대부분 막 치킨 먹으러 가고 그렇죠. 놀아야죠. 공부했으니까. 노래방도 가고 막 PC방도 가고 막 아니면 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야자 감독을 그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험 끝난 날이죠. 1, 2, 3학년 다 시험 끝난 날이었는데 전부 다 오답 노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애들 누구지 하고 봤는데 다 상위권 친구들이에요. 이게 비결이었구나. 오답 노트. 틀린 걸 확인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방학 동안의 갭이 바로 이때 또 벌어지는 거죠. 이 친구들은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날 정리를 하고 오답 노트의 목적은 내가 틀린 거, 모르는 거를 다시 내가 체크하고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오답 노트 정리였어요.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가 되시죠? 네. 자, 이 세 가지가 공통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솔직히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가끔씩 독서를 하고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건 수행평가할 때 굉장히 돈 많이 들거든요. 뭐 이제 활동하다가 책을 읽고 그걸 인용해가지고 이제 뭐 보고서 같은 데 넣을 수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하는 걸 봤어요.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써요. 좀 이거 의외죠. 뭐 일기를 매일 쓰는 게 뭐가 공부법이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요. 바로 공부 감정. 이거를 근데 일기를 매일 써서 감정 통제를 하고 심지어 오답 노트 할 때도 감정 노트를 써요. 왜냐면 내가 이번 시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본 것 같고 이걸 분석을 막 하면서 세상에나. 이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였죠? 바로 플래너 쓰기. 두 번째는 개념 노트와 구조도 그리기, 세 번째는 오답 노트 하기, 네 번째가 독서. 독서고 다섯 번째가 바로 일기 쓰기.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일기장 얘기하셨을 때 공부 감정이랑 연결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진짜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잘하는 애들은 다 비결이 있네요. 저처럼 떡볶이 먹으러 가지 않네요. 아직 먹어도 됩니다. 먹고 나서 밤에 하면 되죠. 공부 습관 잡기가 힘들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오래 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은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저는 기준을 3개로 잡고 싶은데 하루 계획,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근데 한 달은 안 해도 돼요. 이건 제가 하는 거고 저는 슈퍼제이니까 한 달까지는 안 가도 되지만 근데 그래도 우등생들은 사실은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2가지 하루 계획과 일주일 계획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할 일 주머니라는 걸 항상 만들어요. 일주일치를. 뭐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죠. 할 일 주머니에다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걸 다 적습니다. 한 10분 걸려요. 일주일치 하면은. 그럼 이제 보여요.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마감일이 있거나 네, 그런 걸 위주로 저는 이제 적어놓고 합니다. 네. 요것만 일단 할 수 있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 오래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계획을 매일 성공할까요? 100%? 왠지 하실 것 같아요. 슈퍼제이니까. 근데 저도 실패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맞아요. 네, 갑자기 예상치 뭔가 않은 일들이 생기니까. 네. 가끔은 약간 컨디션 안 좋아요. 네. 그럼 또 못하고. 그쵸. 또 이날은 뭐 하기 싫어요. 잠깐 그 쇼츠 같은 거, 릴스 같은 거 보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날 못한 거를 꼭 나중에 할 수 있게 시간을 분배를 주말에 하루는 비워놔요. 약간 이게 좀 비결이라 생각을 해요.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은 여유, 우리가 돈도 여유 자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지. 시간 여유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못하면은 내일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1순위로 다음날 할 거에 넣어놔요. 그래서 오래 하려면 오늘 최대한 하고 못한 건 내일의 1순위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만회할 기회와 만회할 시간을 오. 주는 거군요. 네, 네. 그 루틴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라도 좀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네, 하지만 네, 네. 어떻게 좀 세워야 될까 유의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2가지 종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저도 사실은 이 종류였거든요. 저는 계획을 뭔가 역전하고 싶어가지고 빨리빨리 120%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망하더라고요. 왜냐면 무리니까. 그렇죠. 네. 일단 계획을 좀 세게 써놔야 내가 이거 네. 감도한다라는 네. 생각도 갖고 네.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실패 경험이 매일 누적돼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게 120% 세우지 말고 거꾸로 역발상인데 80%만. 그냥 성취감을 좀 맛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하면 무리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네네. 게 그날 실패를 자꾸 하면은 아이가 이제 안 하게 되고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또 이제 반성하고 좀 더 해야지. 잘했으면 뿌듯하니까 또 해야지.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1등급 학생들에게는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오. 부모님들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해주면 좋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 정도까지 사춘기 아이들 좀 빠르면 중2 때 끝나기도 해요. 근데 결국 보니까 부모님이 아이랑 관계가 그 시기 때 많이 틀어지는데 이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공부도 이어가고 관계도 이어가고 그럼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 뭘 해야 될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이 된다고 잔소리나 간섭을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가 사춘기고 외모에 관심 많고 이성에 관심 많고 그다음 자기가 자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아빠 엄마 말에 약간 거부할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인정해 주시고 좀 믿어 주시고 근데 이거 왜 연결되냐면 결국은 제가 고등학교 있으면서 우등생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을 봤더니 공통점이 아이를 믿어 주세요. 그냥.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가지가 있는데 적절한 또 관심도 주세요. 그러니까 믿어주니까 뭔가 방치하고 걔가 방생할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아니라 적절한 관심도 같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그 중간이 어렵지만 적정한 관심과 그다음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위해서 관계가 안 무너지게 계속 믿어주시고 보통 우리가 화내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화내는 순간 끝이 납니다. 이 감정이 확 무너지고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화내지 않기로 약속해요. 알겠죠? 네. 공부 감정 얘기로 넘어갈까 봐요. 이제는 네. 그 아이들이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무기력하다고 느끼잖아요. 이렇게 무기력을 호소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시는지 좀 궁금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기준을 많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험 공부 일주일 전에 시작했고 안 했는데 저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성적이 안 나온 이유를 공부량부터 일단 확인해 보자. 너 진짜 너가 공부 많이 한 거 맞아? 그래서 같이 한번 대화할 때 얘기를 해요. 그럼 얼마나 공부했는지 적어봐. 며칠 걸렸고 얼마나 하루 동안 했고 막 얘기하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객관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럼 적겠죠? 근데 시간을 보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만큼 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그때 약간 아이가 내가 더 해야겠구나 느끼고 수긍하고 이제 공부량을 늘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게 1만 시간의 법칙과 똑같아요. 일단 양을 채워야죠.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시간 채웠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몰입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1만 시간의 법칙도 약간 역설이 있잖아요. 이
그 품질이 중요하다. 근데 이 친구들 이제 품질이 아직 이제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이때는 공부법을 제가 얘기하죠. 너 혹시 개념 노트를 작성했니?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했니? 이렇게 물어보죠. 왜냐면 모르는 걸 줄이는 게 공부인데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안구 운동이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뇌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지금 너가 기계식으로 공부를 한 거다. 시간은 8시간인데 남는 게 없어. 1시간만 해도 집중하면은 오히려 이게 남을 수 있어라는 걸 깨우쳐주고 방법을 바꾸게 도와주죠. 그래서 2단계예요.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면은 양을 늘리자. 방법을 이해하는 공부를 바꾸고 방식을 자기 걸 찾아갖고 하게 만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인식을 하고 네. 노력을 하죠. 근데 습관이 안 들여지면 또 역시 힘들긴 합니다. 네. 또 아이들도 늘 네. 힘드니까요. 네, 맞아요. 네. 스트레스 너무 네, 많이 네, 받고 네, 있고. 네. 되게 선생님도 붙잡고 하소연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한 20번 정도 상담한 친구도 있었어요. 1년 동안 20번 와. 이상.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부 감정을 아. 누군가한테 자기 걸 이렇게 네. 얘기함으로써 풀고 해소가 됐으니까 공부하고. 그래서 멘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감정. 멘트를 좀 잡아줄 수 있는. 네, 그 친구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맨날 오길래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래도 제가 오늘은 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 와. 재밌네요. 네. 그 1등급 아이들이라고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닐 거니까요. 그럼요. 이 네. 공부 동기를 어떻게 좀 심어주면 좋을까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하고 해도 아이가 스스로 그거를 내가 왜 해야지? 라는 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진짜. 맞아. 저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유일하게 공정한, 아주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있는 건 지금 이 시기밖에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평가에 대한 스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2번이나 실패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네, 남들 2배 할 때는 3배 해야지 따라가고 아니면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이 돼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지금 해놓으면은 인정받고 근데 또 신기한 게 인정받으면 잘하게 되거든요. 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견디고 했으면 좋겠다는 동기부여를 하고 싶고 3년 뭐 길게 6년이겠죠 중학교부터 공부합시다. 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선생님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랬나요? 네.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바로바로 쓰면서 메모하시면서 쏙쏙 이렇게 저장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선생님의 네, 말씀이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계시는 저희 육태한반 독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교사로 생활을 하면서 뭔가 아이들이 힘들다는 걸 깨닫고 최근 5년간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계기가 저는 저희 어머니를 얘기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50세에 조금 아프시고 그동안 삶을 돌아보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자식을 위해서만 살았고 남편을 위해서만 살았고 자기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50세에 수술하고 나서 자기 삶을 위해서 미술, 그림 그리는 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던 거죠. 자기 본인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재밌으니까 매일 3시간씩 빠짐없이 매일 하셨어요. 뭐 어떤 날은 주말에 막 5시간, 10시간도 그리시고요. 좋아지니까 이게 잘하게 되고 점점. 그리고 3년 뒤에 드디어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고 화가가 되신 거예요. 우와, 이게 되는구나. 1만 시간의 법칙을 떠나서 3년 동안 3시간씩 매일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를 위해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저는 그걸 20대 중반에 때 본 거죠. 이게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머니께서 그때 삶을 대하는 태도 요거를 바꾸는 순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뒤로 3년 동안 매일 3시간 가까이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18건이라는 원고를 만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했죠. 맞아요. 이게 매일 3시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진짜 나를 위해서 아깝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 중에 우리가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 죽을 뿐이고 매일을 산다 그랬어요. 정말 나를 위한 삶에 대한 집중하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게 습관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삶으로 나아지는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꼭 실천하는 삶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도가 그 습관이고 실천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